9월 첫째 주 리퍼럴 사이트 경제 이슈고요. 국내는 우리나라 정부랑 가계 부채가 3천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 국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 금리가 드디어 인하될 예정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경제부터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랑 가계에 있는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가 좀 넘는 금액인데 이거의 5배가 정도 되는, 5배 정도 되는 규모고, 올해 음, 2분기에만 부채가 1분기 대비 44조 원 증가한 상태라고 해요. 네, 어,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나라 GDP 같은 거나 경제 규모 대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지금 음,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세금이 아무래도 좀 들어오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있는데, 음, 기업들이 좀 돈을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인세 음,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그렇고, 음,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치는 세금 자체가 적은 상태?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걸로 계속 재정을 확보하면 어쨌든 땡겨 쓰는 돈이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음,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대비해서 또 엄청 16조 원 정도 증가한 상태여서 가계 음, 자체의 빚도 많이 증가한 상태인데, 또 요새 음,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근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렴할 때 대출 음,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빚이 늘어나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어, 부담스러우니까 소비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나라의 내수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또 음, 고민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수도권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또 대출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거보다 더 높이기에는 음, 국제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들 금리를 낮추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년 반째 높은 상태 3.5%로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미국 금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면,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대요. 음,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계속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9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사실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자리여서, 사실상 공식적인 발표 같은 느낌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고,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경위는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를 좀 찾았고, 지금 2%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고, 한 번에 좀 크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선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속도나 이런 거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앞으로의 또 전망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위험 요인 같은 걸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금리가 치솟기 시작하고 지금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처음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얘기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금값이랑 기름값이랑 뉴욕의 유명한 3대 지수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율이 좀 떨어지니까 채권 수요도 지금 엄청 늘어서 미국 국채 가격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도 음, 이자율일 때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음,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발표하는 건 이제 9월,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9월에 있는 FOMC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9월 17일에서 18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그 자리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하를 할지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걸 내리면, 금리를 내리면 세계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좀 많이 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더 관심이 많이 쏠린 상태고, 지금 3달 연속 사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미국이 이렇게 인하를 한다고 해서 한국은행도 따라서 인하를 할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나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금리 역전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개념도 조금 낯설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금리 역전이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금리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달러가 원화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투자를 걷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율도 높아져서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조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야고보서 3장 말씀이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마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건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 주의 지혜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심, 이기심을 제거하시고 위에서부터 오는 주의 순결하고 평화스러운 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의 극심한 기근을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도우셨던 그 사건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 상황 또한 주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뭔가 오늘 경제 이슈 준비하면서 되게 창세기에서 요셉이 파라오의 그 꿈 해몽해주면서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앞서서 있는 풍년의 때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한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회복되어 감을 보면서 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